계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많이 접하고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과자류와 빵류에 첨가가 되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상당량의 계피를 섭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계피는 의학적인 특성이 있어서 내 자신에게 맞는 양,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암, 비만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양 이상으로 먹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계피에는 쿠마린 성분이 없는 실론 계피와 쿠마린 성분이 풍부한 카시아 계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시나몬과 계피는 같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시나몬과 계피는 다릅니다. 시나몬으로 불리는 실론 계피는 꾸준히 먹거나 섭취하는 양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피로 불리는 카시아 계피는 정기적으로 먹거나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실론 계피에는 없고 카시아 계피에는 있는 성분 때문인데요. 바로 쿠마린 성분입니다. 이 쿠마린 성분은 일정 용량을 섭취하면 양리학적 작용을 해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모 연예인이 시나몬 가루를 챙겨 먹으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진다는 말을 해 계피를 구해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연예인이 말한 시나몬 가루는 실론 계피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 카시아 계피를 구해 드시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몬과 계피가 혼란을 야기하는 이유는 실론 계피도 카시아 계피도 모두 시나몬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점에는 실론 계피보다 카시아 계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쿠마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카시아 계피의 경우 유럽에서는 일일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몸무게 1kg당 쿠마린 0.1m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 분말 1g에는 쿠마린이 약 3mg에서 5mg이 함유되어 있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카시아 계피는 1g에서 2g 이하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빵이나 과자에 함유된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 경우가 많아 하루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분들이 계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밝혔듯이 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쿠마린 성분이 간을 손상시킨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실론 계피의 경우는 쿠마린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지만, 카시아 계피의 경우는 쿠마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섭취량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식품들을 통해 알게 모르게 먹게 되는 양까지 생각한다면 하루 섭취량을 넘기고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계피의 쿠마린이 간을 손상시켜 간 관련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 경병과 황달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적정량의 카시아 계피 섭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장기간 섭취나 다량 섭취는 위장 문제, 알레르기 반응 증상, 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는 분입니다. 구내염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계피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구내염은 2주 정도면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데요. 하지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물론 통증이 심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입안을 자극하는 음식을 멀리 해야 하는데요.
자극성이 있는 식품으로는 고추, 후추, 커피, 토마토, 계피 등의 식품이 있습니다. 아프타성 궤양은 붉은 경계선과 백색의 막이 생기는 특성이 있는데요.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허약체질, 월경전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기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계피 섭취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잇몸의 부종, 구강궤양 등의 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안에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는 분이라면 입안을 자극할 수 있는 계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저혈당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피는 당뇨병에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면 카시아 계피보다는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당뇨인 식단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카시아 계피보다는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 모두 혈당을 낮추고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당뇨병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오히려 계피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계피의 화합물이 당뇨병 치료제와 반응해 혈당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계피를 식단에 포함시키려면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드시고 계시는 약물에 혈액 희석제가 있다면 계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시아 계피의 쿠마린 성분이 강력한 혈액 희석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와파린도 쿠마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계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먹는 모든 음식이 태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가려 먹어야 하는데요. 이 계피는 자궁 수축을 유발해 유산의 위험을 높이고 조기 진통이 나타날 수 있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수유를 하는 여성들도 계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임산부와 모유 수유 여성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는 세계 3대 향신료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인 동시에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식품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인지 잘 판단해서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섭취를 하는 동안 몸에 좋지 못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시아 계피가 실론 계피보다 약성은 강하지만 꾸준히 정기적으로 섭취하려면 실론 계피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계피 모두 몸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